지난번 한번 출연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전략문제연구소 장님으로 계시는 주은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요즘 뭐 우리 소장님도 육군사관학교 졸업하셨죠? 예, 80년 졸업생입니다. 아니 육군사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불편하실 텐데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참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나? 국방부는 마이크를 좀 당겨 주십시오. 네, 국방부는 왜 이렇게 군심을 혼란스럽게 하나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이 그 학교 자체가 폐교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게 간합한다 그럴까요? 마음속으로 용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통폐합 반대한다 이런 성명을 냈는데 총동창회 관계자들이 굉장히 분노하신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상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반대 성명을 내는 것은 단순히 모교를 지키기 위한 감정 대응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예. 특히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는 현재의 통폐합 방식에 그리고 또 장관이 그 국회에 가가지고 당정 협의라는 속도전에 대해서 군 원로들과 예비역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동창회에서 성명서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 추진인가 하는 그 의심을 갖고 있고 국방개혁으로 포장하고 스마트 강군을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국방개혁으로 봅니다. 예. 논스마트 그러니까 논스마트 약군 조장 계획으로 느껴지는데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는 형태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총동창회가 요구하는 것은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보 논리에 맞는 계획인지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러한 그 계획을 추진하는 건지 국민한테 소상히 좀 설명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 마이크를 예. 지향을 좀 해주시죠. 네, 예, 마이크를 알겠습니다. 조금 당겨 주십시오. 예, 예. 지금 안규백 장관이 하면 통합성 뭐 교육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상 이거 육군사관학교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통폐합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제 이 뭐 까놓고 이야기하면 육사 날려버리고 싶은 거죠. 지난번 12.3 비상계엄 때문에 거기에 가담한 장관부터 많은 그 장교들이 거기에 가담했다 해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이제 절차와 논리가 예. 없다. 사관학교 체계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 장교 양성을 해오면서 80년의 전통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바꾸는 것은 중요한 국가 정책입니다. 그렇다면은 군 내부 의견하고 교육 전문가, 안보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그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방식을 보면은 결론을 정해놓고 예. 논리를 맞추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수조 원이 예산이 들어가면은 제가 그 산정해 볼 때 2조 5천억에서 환경까지 고려하면은 3조 5천억까지 이렇게 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비용 효과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예, 보기 예. 때문입니다. 예. 지금 그 여론조사해 보니까 예. MBS 여론조사는 거의 절반 이상 그리고 개혁신당이 또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70% 넘는 아주 강한 반대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신 판단을 하고 계시고 또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국민 여론을 이렇게 주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냥 마이웨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항이 우리가 합동성 강화를 막 그 국방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합동성 강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현대전이 이제 뭐 사이버전이라든지 전자전이라든지 이런 재반 영역이 겹치는 합동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합동전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교육기관을 단순히 합쳐놓는다 그래서 이게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작전 지휘 체계가 이렇게 잘 이렇게 통합이 될 때에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은 이 정부가 육사를 드러내고 저 대전 자운대로 내려 보내는 이 조치가 거기에 뭐 그저께 국방부 안에서는 뭐 보존하는 지역을 보존하겠다 하지만 일단은 그는 제가 볼 때는 달래려고 하는 소리 같고 예. 일단은 뭐 육사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 뭐 그 어떻게 처리하는 그거는 정부 마음대로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저는 이러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초장기에 육사가 그 들었을 때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농지였고 그런데 그 이제 도시가 개발이 되고 또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예. 지금 올 초에 보니까 그 뭐 내란 국뽕 무슨 자문위원회인가 거기서 국군 통합 사관학교를 무슨 뭐 민간 종합대학처럼 만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관학교는 일반 민간 대학하고 다르죠. 예. 사관학교는 저때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학문 자체만을 탐구하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여기는 국가가 위기 시에 몸을 던질 수 있는 국가관과 희생정신, 군인정신이죠. 예. 그다음에 리더십과 지휘 능력 이런 것을 같이 교육하는 특수목적 대학적 아카데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하는 분들은 이 아카데미하고 유니버시티하고 칼리지하고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교 양성에 필요한 정체성 문제하고 전통 그다음에 소속감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면은 이게 군의 개혁은 교리로부터 편성 그다음에 부대 구조 이런 것을 통해서 장교 교육 체계 검토를 하고 사관학교 통폐합을 논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거 다 내 앞에 던져버리고 그냥 사관학교만 통폐합하겠다. 그런데 막상 말입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그 꼭 무슨 이렇게 통폐합을 한다 그래놓고 해군 육군 대학 그러니까 육군 학부 해군 학부 그다음에 공군 학부 이렇게 했는데 예. 아니 저 해군이 바다 근처에 있어야지 어떻게 내륙에 와가지고 뭐 삼보고 배를 띄웁니까? 그리고 비행장 근처에 그래도 실습용으로 항상 그 어떤 주변 환경을 보면서 그러한 이렇게 생도들이 공사 생도들 같은 경우에 조종사가 되기 위한 꿈을 키워야지. 그 아무것도 없는 산만 산으로 둘러싸인 그 자운대에 갖다 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삼군 사관학교 통폐합 이 강행인데요. 예. 아주 공청회도 없이 이 중심에 지금 안규백 장관이 있는데 지금 안규백 장관 본인은 정작 그 방위병으로 복무했다는데 탈영 의혹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뭐 탈영을 장관이 이렇게 그 의혹을 받는 이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지위가 높을수록 예.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의심을 받고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관계에서 잘 처신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데 거기 보면
그 고발인인 저 김영수 예비역 해군 소령이신데 네. 구금 30일 그러니까 쉽게 하면 영창 30일 이 내용이 있다. 뭐 근데 좀 심각한 그러니까 군에서 우리 주원식 소장님은 군 장성으로 제대하신 분이거든요. 예비역 육군 소장이십니까? 아닙니다. 육군 준장. 예. 예, 기갑부대. 예. 근데 그 군에서 이제 한 30년 넘게 생활하셨는데 영창 30일이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 거죠? 통상? 이거 상당히 큰 범죄 뭐 이렇게 남한산성 갈 정도는 아닌데 상당히 그 병범죄 이상의 그렇다고 어떤 남한산성에 재판이 회부돼야 될 그런 정도는 아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받는 것이 이 영창 그 정도 한 달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또 너무 깊이 이야기하면은 또 예. 확인되지 않은 팩트를 방송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 예. 그런데 지금 안규백 장관이 들어오고 나서 군 지휘관들에게 예. 책 좀 읽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 공자의 논어, 맹자 뭐 이런 것 좀 읽어라, 목민심서 이런 거 읽어라. 근데 지휘관들이 물론 이런 책은 뭐 교양으로 읽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군사 작전이나 국제 정치나 이런 것 쪽으로 좀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안 장관께서는 뭐 병사들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간부들의 경우에는 부대 지휘 절차라든지 부대 지휘에 관계되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뭐 책을 읽어야 될 것인데 병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마음을 다지는 그런 수양의 책을 읽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병사들한테 독서를 많이 강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부대마다 도서관을 만들어 줬어요. 왜냐하면은 간부들이 읽고 난 거, 그도 저도 책을 또 내놔 가지고 간부들이나 병사들이 읽었으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자를 제가 기증도 하고 간부들한테도 이제 읽고 나서 추천할 만한 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이렇게 해서 저는 포상도 하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병사들이 군에 와가지고 이제 피곤하니까 텔레비전만 이렇게 많이 봅니다. 예. 근데 이 텔레비전을 보면은 병사들이 수동적인 상태가 되거든요. 예.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정신을 집중하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뭐 논어나 뭐 이런 안 장관께서 이렇게 추천했던 책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단지 이제 직급에 맞게 이것이 각 군에서 필수 교양 도서가 있고 또 진중문고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진중문고에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6.25 전쟁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뭐 어떤 6.25 이야기 예. 이거를 무슨 폐기를 해버리고 하는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어떤 누가 와가지고 뭐 보는 그 어떤 관점에 따라서 그 폐기해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 독서를 강조했다는 그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미 육군은 권장 도서가 주로 전쟁이라든지 국제 정치라든지 예. 군사 작전이라든지 예. 이런 걸 많이 권장 도서로 한 100여 권 정도 예. 지휘관들에게 권장을 한대요. 근데 지금 안규백 장관은 논어, 맹자, 목민심서 이 미 육군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방장관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안 장관께서 성균관 때 철학가를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듣고 학습한 대로 관심을 가지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군들의 경우에는 대대마다 이렇게 도서관이 있어요. 예. 그래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여건이 지금 이제 진중문고라는 제도로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안 장관이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근데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는 병사들로 하여금 군생활 동안에 자기가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면은 그 생각의 근육이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런 어떤 대화가 풍부해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측면은 있다고 그런 게 봅니다. 지금 미 국방장관 보니까 언론 보도 보면요. 아침 시작을 그 특수부대원들하고 막 같이 구보도 하고 또 일본 가서는 일본 방위성 장관하고 또 뭐 팔굽혀펴기 이런 대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의 국방장관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우리 군에 계셨을 때 미군들 상대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미군들이 항상 그 앞장설라 그러면 팔로미 하려 그러면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군들의 경우는 이제 뭐 배가 나온다든지 뭐 체력이 갖춰진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군생활 하는 자체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도 이제 체력 검정을 통해서 기준 요구 사항을 이렇게 뭐 달성하지 못하면은 진급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간부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체력 단련을 하고 등산도 하고 그다음에 뗏박질도 하고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들의 경우에는 아침에 병사들하고 이제 이렇게 조깅을 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데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꼭 그것을 뭐 이렇게 헤그세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도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런 관점에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은식 예비역 육군 준장님 원스타입니다. 기갑부대. 여러분 K1 전차,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거 아시죠? 어마어마한 우리 기갑부대 전력을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 사령관으로 근무하셨던 아주 소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주은식 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풍 TV에는 저와 같이 이렇게 군생활을 했던 아마 전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훈련을 독하게 시키는 편이었는데 너무 독하게 시켜가지고 원성을 썼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주 문제가 사관학교 개혁이 이렇게 큰 하도기 때문에 사관학교 개혁이 저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혁이 파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안이 합동성 강화라는 이 큰 명분하고 실제 추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교육 논리보다는 부지 활용과 이전 사업 논리가 앞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80년 역사의 군사교육기관을 바꾸는 일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급작스럽게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단순히 그 사관학교 부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장교 양성 체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그런 방향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이렇게 책임 있는 검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속 추진으로 인해서 우리 군 장교 양성 체계가 흔들려서 훼손이 된다면은 그것은 국가 안보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방 개혁이라는 것이 교리로부터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아파트를 지기 위해서 그런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온갖 미사 요구를 갖다 붙이지만은 근본적으로 현재 출신 구분 없이 현역 예비역 할 것 없이 국방부의 개혁하는 개악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점을 잘 헤아려서 국민들이 군을 이렇게 아끼고 또 상무 정신을 잘 이렇게 진작을 해야 우리 제복을 입은 장병들이 국가를 위해서 유사시에 몸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게 성원해 주시고 또 사관학교 이 문제가 슬기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